4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막대 그래프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5단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순서를 다르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1단원부터 공부를 했다면은 이제 남은 단원이 여러분이 했던 단원보다 조금 더 적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만들고 있는 날은 2021년 2월 21일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때는 코로나가 정말 괜찮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면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8쪽과 109쪽의 그림을 보면은 올림픽 같아요. 올림픽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뭐 올림픽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제 올림픽 개막식 날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 혹은 여기 보면은 뭐 시상식, 뭐 양궁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붙임딱지를 붙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며 11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슬기는 올림픽 조사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역대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래 표가 있는데요. 네, 역대 올림픽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 4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시드니 올림픽은 2000년,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은 4년 뒤인 2004년,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 런던 올림픽은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에서 열렸던 거는 2016년도에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4년마다 열렸던 올림픽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드니에서는 286명의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267, 베이징도 267, 런던은 248,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20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이 표에서 이제 무엇을 조사하였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땐 우리 무엇을 보면 될까요? 네, 제목을 보면 되겠죠. 제목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 이거를 조사하였죠. 네, 좋습니다. 위 표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 한 두 가지 정도만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가장 많이 참가한 올림픽은 어떤 올림픽인가요? 네, 그렇죠. 시드니 올림픽이 286명으로 가장 많이 참가를 했고, 가장 적게는요? 네, 그렇죠.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204명으로 가장 적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시드니 올림픽에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였다. 반대로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에 가장 적은 선수가 참가하였다. 선생님이 두 가지였는데 쓰면서 하나 또 찾은 게 있어요. 바로 아테네와 베이징은 참가한 선수 수가 같네요. 아테네와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수는 같다. 네,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분이 쓴 것 중에 뭐 베이징 올림픽 참가 선수가 런던 올림픽보다 많다, 뭐 적다, 이런 두 올림픽끼리의 비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슬기가 조사한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요 110쪽에 그래프를 보고 111쪽에 이 위쪽을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다녀오세요. 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10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선생님 지금 패드 화면으로 한쪽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표를 잠깐 가져왔어요. 네, 자, 첫 번째입니다.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나요? 인데요. 가로와 세로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쪽 개최지라고 돼 있죠. 어디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는지. 개최라는 말은 열렸다는 뜻입니다. 개최지 시드니 이렇게 쭉 해서 가로 방향은 여기고요. 세로 방향 이쪽이죠. 선수 수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은 가로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개최지. 개최지가 되고요. 세로는 선수 수를 나타내면 되겠죠. 그쵸? 네, 2번. 막대의 길이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인데요. 자, 막대의 길이, 이 막대입니다. 막대의 길이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그렇죠. 선수 수겠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선수 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수입니다. 자, 세 번째. 세로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낼까요? 인데요. 이럴 땐 요게 그래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한 칸, 두 칸에 100입니다. 두 칸에 100이면 한 칸엔 몇일까요? 네, 그렇죠. 50이 되겠죠. 그럼 한 칸은 5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50명.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에 가로와 세로를 바꾸어 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이제 함께 약속해 보도록 할게요.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조사한 자료를 막대기 모양,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표와 막대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요 내용이 사실은 조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표도 여기 보면 지금 표도 있고요. 표도 있고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있는데 어떨 때 표를 쓰는 것이 좋을지 어떨 때 막대 그래프를 쓰는 게 좋을지를 여러분이 아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표랑 막대 그래프의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표랑 같은 점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둘 다 보면은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 여기도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입니다. 즉 표나 막대 그래프나 나타내는 게 똑같아요. 그쵸? 나타내는 내용이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혹은 둘 다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꽤 중요한 거. 표와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보면은 표 같은 경우는 숫자를 딱 표시를 해놨죠. 그쵸?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한 칸이 50이라 했잖아요. 50, 100, 150, 200, 250, 300. 지금 이쯤에 있다는 건 뭐 250이랑 300 사이 어딘가에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런 내용이 또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5개가 되어 있을 때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지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5개니까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표가 정말 커져서 막 이렇게 20개가 됐어요. 막 20개의 숫자가 막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과 가장 적은 내용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건 조금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막대 그래프에선 너무 쉬워요. 막대 그래프에서는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가장 많은 거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을 찾아내기가 좋아요. 즉 자료를 한눈에 비교하기가 막대 그래프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 네, 정확한 숫자를 알아내기에는 표가 더 좋고요. 자료의 크기를 비교하기에는 한눈에 비교하기에는 막대 그래프가 더 좋다는 사실. 네, 서로의 장점이 서로의 단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표의 장점은요. 종류별 조사한 수와 합계를 총 몇 명이다 이런 거 있죠.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하지만 단점은 자료를 한눈에 비교하기 불편합니다. 그쵸?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건 5칸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20칸, 30칸이 됐을 때는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막대 그래프는 장점. 종류별 조사한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네, 비교하기가 쉽죠. 어떤 게 제일 큰지, 어떤 게 제일 작은지. 하지만 조사한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막대 그래프에선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지금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비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200, 286, 267, 267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의 단점을 좀 보충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위에다가 써주는 막대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쓸 때 여러분 칸 이쪽으로 넘어와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실생활에서 막대 그래프를 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인데요. 여러분 뭐 일기예보라든가 사회교과서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실생활에서 막대 그래프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곳을 찾아냈어요.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곳을 찾아내서 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강수량 같은 거 1년 동안 눈과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18년도, 19년도, 뭐 20년 이렇게 뭐 어디가 지금 19년도가 제일 적게 왔고 20년도가 가장 많이 왔네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네, 1930년부터 2010년까지 네, 대한민국의 인구 수 조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1930년이랑 1949년 이때가 거의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2010년이 가장 높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강수량, 뭐 인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통계청에 있는 국가 통계 포털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또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10쪽, 111쪽까지의 막대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익힘책 66쪽, 67쪽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